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2023학년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화학 변화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면 우리가 화학이란 거는 바로 물질과 같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즉 화학 변화란 건 물질이 변하는 거예요. 물체의 재료죠. 예를 들어 나무가 탄다. 이런 거는 나무라는 물질이 변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화학 변화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철의 재련에 대한 설명이다. 철의 재련이라고 나왔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철의 재련이란 건 우리가 그렇죠. 철광석에 있는 자, 글씨 보이시나요? 철광석에 있는 산화철을 바로 철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산화철이란 거는 산소가 결합된 철이죠. 녹슨 철을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그 철광석에 있는 산화철을 바로 철로 바꾸는 과정이죠. 화학식으로 쓰면 Fe2O3가 바로 Fe가 되는 과정이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산소를 떼어내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떼가서 이산화탄소가 되죠.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즉 철의 재련이란 건 바로 산화철을 철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산화철 더하기 일산화탄소. 자, 이게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철로 바꾸고요.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자, 이게 Fe2O3고요. 일산화탄소 우리가 CO라고 합니다. 산소가 하나니까 일산화탄소죠. 그리고 철은 우리가 Fe라고 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두 개니까 CO2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산화철의 주성분인 철광석과 코크스를 용광로에 함께 넣고 가열하면 코크스가 일산화탄소가 되고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반응하여 철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다 밑줄 그을까요?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바로 철과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화학 반응식이죠. 즉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그렇죠? 반응하죠. 반응해서 어떻게 된다? 철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철의 재련 과정에서 기억은 환원된다 라고 돼 있어요. 기억은 우리가 산화철이죠. 자, 그럼 이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우선 산화철이 철이 되는 과정은 어때요? 산소를 얻어요, 잃어요? Fe2O3가 Fe가 된다는 것은 산소를 그렇죠, 잃는 거죠. 산소 이름. 자, 산소를 잃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환원입니다. 결국 산화철은 철로 환원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 보시면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면 뭐예요? 그렇죠, CO가 CO2가 되니까 산소를 얻었죠. 산소 얻음. 이거는 그렇죠, 산화죠. 산화 써주세요. 산화. 철의 재련에서 기억은 환원된다. 기억이 뭐였죠? 그렇죠, 기억이 산화철이었죠. 산화철은 보시다시피 환원됩니다. 그래서 환원된다. 맞아요. 니은이 산화돼서 생성된 물질이 리을이다. 니은이 뭐였죠? 일산화탄소입니다. 써주세요. 일산화탄소. 자, 일산화탄소가 산화돼서 생성된 물질이 리을이 돼요. 리을은 이산화탄소죠. 실제로 일산화탄소가 산화된 거 맞나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얻으니까 산화 맞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산화돼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맞아요. 철의 재료는 디귿에서 기억을 얻는 과정이다. 디귿이 뭘까요? 디귿에다가 쓰세요. 디귿이 뭐예요? 철. 맞아요. 기억은요? 그렇죠, 산화철이죠. 자, 우리가 철의 재련 네모해 주세요. 워낙 중요하니까요. 자, 철의 재련은 뭐라 그랬죠? 산화철이 철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했죠. 철에서 산화철을 얻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렇죠, 산화철에서
철을 얻는 과정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네요. 2번 문제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산화가 뭔지 알아야겠죠. 산화 네모해 주세요. 산화는 말 그대로 산화, 그렇죠, 산소를 얻는 걸 말해요. 환원은요, 산소를 잃는 걸 말하죠. 자, 산화 환원은 이렇게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즉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걸 말하고요,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광합성은 산화 환원 반응이다. 우리가 광합성은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식물이 하는 거죠. 그렇죠, 식물이 하는 건데 이 식물이 무슨 색이요? 잎이, 그렇죠, 녹색이죠. 그 이유는 그 안에 엽록체가 많기 때문이죠. 잎에 있는 녹색을 가진 물체, 자, 이게 많기 때문에 식물이 녹색인 거예요. 자,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그 반응을 보면 이렇게 되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광합성입니다. 물론 이때 빛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죠. 자, 이 광합성은 산화하는 반응일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산소가 있기 때문이죠. 산소가 있다라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산소의 이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산화는 산소 얻음, 환원은 산소 이름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산화 따로, 환원 따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산화가 있으면 반드시 환원도 있어야 된다. 즉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산화라는 말 뜻에서 우리가 산소 얻음이란 거 알 수 있고요. 환원은 산소 이름입니다. 즉 누군가가 산화됐다는 건 누군가가 산소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즉 누군가가 산소를 얻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산소를 잃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는 전자를 잃었다는 얘기는 그 전자를 누군가는 얻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성은 항상 일어납니다. 산화환원 동시성이라고도 합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볼게요. 탄소의 연소 과정에서 산소 O2는 산화된다. 자, 우리가 탄소는 우리가 C라고 할 수 있죠. 카본이라고도 하고요. 자, 연소라는 것은 우리가 산소가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소는 그래서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결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O2는 산화된다. 우선 화학 반응식을 써볼게요. 이게 바로 연소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탄소가 연소될 때 탄소의 연소, 산소가 결합되면 되겠죠. 그래서 C에다가 O2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CO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소에 대한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산소가 관여되기 때문에 산화 환원 반응식이겠죠. 즉 어떤 것은 산화가 되고 어떤 것은 환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탄소는 어떻게 될까요? 탄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될 때 산소를 얻죠. 산소를 얻으니까 산화입니다. 반면에 O2는 CO2가 될 때 산소를 잃습니다. 환원이 되죠. 즉 어떤 게 산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어떤 거는 환원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학생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 C가 CO2가 되는 거는 산화라는 게 이해가 돼요. 왜? C가, 자 봐요, C가 CO2가 되는 거는 산화라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산소를 얻잖아요. 산소 얻는 거 맞네요. C에다가 O2가 붙으니까. 그런데 O2가 이 O2가 CO2가 되는 거는 왜 산소를 잃는 거죠? O2는 그대로잖아요. 그냥 옆에 C가 붙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산화환원 반응에서는요, 산화가 있으면 반드시 환원이 있다. 즉 C가 CO2인 게 산화가 맞으니까 O2가 CO2가 되는 건 환원이 맞을 거예요. 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O2가 CO2가 되는 건, 자, O2 내가 O가 2개 있어. 그런데 옆에 어떤 애가 붙었네. 자, 어때요? 자신이 온전한 자신이 아니죠. 온전한 O2만 있는 게 아니라 C가 붙으니까 마치 산소를 잃는 느낌이 든다고요. 얘랑 같이 써야 되잖아, 산소를. 알겠죠? 그래서 O2에서 CO2는 O 개수만 보면 둘 다 2개인데요. 산소가
왜 잃죠? C가 붙었으니까요. C가 마치 나도 약간 쓸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O2가 CO2가 되는 거는 환원입니다. 결국 문제에서 보면 산소는 산화된다가 아니라 산소는 그렇죠. 환원이 되죠. 환원. 그래서 틀립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구리판을 겉불꽃에 넣었더니 검게 변하였고, 그림 나와 같이 검게 변한 구리판을 속불꽃에 넣었더니 다시 붉게 변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가를 보면요, 이게 구리판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구리판인데 이 구리판을 이게 알코올 램프예요. 알코올 램프. 불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에 이렇게 가열을 시킨 건데 겉불꽃. 여기 불꽃을 보면 여기가 겉에거든요. 예, 여기가 겉에다가 이렇게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리가 검게 변화했다 이겁니다. 자, 반면에 얘는요. 구리판을 이번엔 속불꽃에 넣어요. 이미 검게 변한 구리판을 속불꽃에 넣으면 다시 구리로 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화학 반응식을 같이 볼게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거를 가열을 한다. 이거는 산소가 결합되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산소랑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구리에 산소가 붙는 거죠. 그러면 무슨 구리가 된다? 산화구리가 됩니다. 자, 구리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 위주로 보면 이걸 붉은색이라고 해요. 붉은색이고요. 산화구리는요. 네, 산화구리는 그렇죠. 검은색이죠. 그래서 붉은색 구리가 산화구리로 변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리를 CU라고 하죠. 산소는요. 네, O2입니다. 산화구리는요. 산화구리, 산소가 결합된 구리니까 우리가 CuO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개수를 맞춰야겠죠. 그쵸? 양쪽의 원자의 수는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O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앞에 2가 붙는 겁니다. 2가 이렇게 붙어야 되고요. 2가 이렇게 붙다 보니까 산소는 이제 2개가 많은데 CU도 2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2가 이렇게 붙는다. 전체적으로 ECU, O2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엔 속불꽃에 넣을게요. 이미 바로 산화구리죠. 이 산화구리에다가 이걸 속불꽃에 가열하는 거예요. 무슨 불꽃? 속불꽃. 있죠?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산소가 관여되는데 여기는 탄소가 관여되죠. 거기 이것 좀 알려줄게요. 여기는 산소랑 관련인데 여긴 뭐랑 관련이 있다? 탄소랑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실제로 자,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겉에 불꽃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겉불꽃이죠. 이 겉불꽃에는 뭐가 많다? 산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산소랑 이 구리랑 반응을 한 게 바로 구리 플러스 산소인 거죠. 그래서 산화구리가 된 거예요. 자, 겉불꽃은 산소가 많다 그랬어요. 많음. 자, 그런데 속불꽃은요. 이게 불꽃인데 지금 이거는 속불꽃이잖아요. 이렇게. 이 속불꽃은요. 산소가 거의 없어요. 산소가 없고요. 바로 탄소가 많아요. 뭐가 많다? 탄소 많음. 이해되시나요? 왜 탄소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알코올 램프 자체가 여기 보이세요? 이 알코올 램프 자체가 바로 탄소가 많은 애기 때문이에요. 물론 탄소만 있는 건 아니지만 탄소가 이렇게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얘가 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탄소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탄소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 주변에는 산소가 많겠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는 산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산소가 많은 게 돼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그러면 이 속불꽃에서는 탄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구리랑 산소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탄소랑 반응하겠죠. 그래서 여기 탄소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탄소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산화구리에 있는 이 산소를 이 산화구리에 있는 이 산소를 탄소가 이에 떼갑니다. 알겠죠? 떼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CO2로 변하는 거죠.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화구리는 산소가 없어지니까 구리로 변하겠죠. 자, 그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첫 번째는 겉불꽃에서는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됐다면 이번에 속불꽃에서는 산화구리가 산소를 빼앗겨서
바로 구리로 변한 거죠. 누구한테 빼앗겼다? 바로 탄소한테 빼앗겼다고요.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산화구리는 우리가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검은색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붉은색으로 변한 거죠. 되시죠?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화학 반응식을 같이 볼게요. 산화구리는 우리가 CuO라고 쓰고요. 탄소는 C라고 쓰고요. 구리는 Cu,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O2를 기준으로 보면 O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뿐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 2를 썼다고요. 그러면 O가 2개가 되니까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Cu도 2개네요. 그래서 여기다 2를 썼다고요. 그렇게 되면 Cu는 2개, O는 2개, 탄소는 양쪽이 하나죠. 그러니까 다 맞는 게 돼서 이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3번 뭐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선 구리판을 겉불 곳에 넣었더니 검게 변했고, 그쵸? 자, 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구리 플러스 산소를 했더니 산화구리가 되었고, 이거고요. 반면에 여기 검게 변한 구리판, 이게 산화구리죠. 속불곳에 넣었더니 다시 붉게 변했다. 이거는 산화구리가 다시 구리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에서 산소는 환원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는 건 뭘까요?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는 건 바로 산화이죠. 뭐라고요? 이게 산화입니다. 산화. 산소 어둠이죠. 그렇다면 산화원은 동시성에 의해서 환원되는 애도 있겠죠. 그게 바로 얘입니다. O2, 산소죠. 산소가 산화구리가 될 때 얘가 바로 환원이 됩니다. 즉 산소를 잃죠. 왜요? 산소가 어떻게 산소를 잃죠? 여기서 산소는 O2를 말합니다. 이 O2가 CuO가 되는 거는 어때요? O가 2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Cu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산소를 잃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환원인 거죠. 자, 그럼 기억 맞나요? 가 맞나요? 가에서 산소는 환원된다. 여기서 산소는 O2를 말하고요. 환원된다. 환원되죠. O2가 CuO로 변하니까 이게 환원 맞아요. 가에서 구리는 산소와 결합한다. 자, 구리는 보세요. 구리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되죠. 맞아요. 가에서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한다. 자, 구리에 산소가 붙으니까 어때요? 붙은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하겠죠. 산화구리가 될 땐 질량이 증가합니다. 맞아요. 나에서 검게 변한 구리가 산화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번엔 나를 한번 볼게요. 나를 보시면 검게 변한 구리 네모 쳐주세요. 검게 변한 구리, 이게 무슨 구리다? 이게 산화구리예요. 우선 산화구리예요. 왜냐? 여기서 이제 검게 이제 얘가 변했으니까. 그런데 나에서 보는 거니까 이 산화구리가 산화된다? 자, 산화구리가 산화되네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는 건 뭐예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건 CuO가 Cu가 되니까 얘는 산소를 잃죠. 산소 이름은 뭐라 그랬죠? 환원입니다. 반면에 이 탄소가 이산화탄소 되는 건 이건 산소를 얻죠. 산소 얻으면 뭐예요? 네, 산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검게 변한 구리인 산화구리이기 때문에 산화구리는 구리로 환원이 되죠. 환원. 뭐가 된다? 환원이 됩니다. 환원. 산화된다가 아니에요. 환원됩니다. 검게 변한 구리는 산화구리다. 맞아요. 검게 변한 구리는 우리가 산화구리 CuO라고 하죠. 자, 여기 2가 붙는데요. 이가 무슨 뜻일까요? 자, 실제로 이거는 구리 몇 플러스 2 플러스를 말해요. 그 2 플러스의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2 플러스고 얘가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그 2의 의미로서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2 플러스가 아닌 애도 있나요? 예, 구리 플러스도 있어요. 구리 플러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2 플러스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2라고 쓴 거예요. 어쨌든 산화구리
아이고 색깔을 이렇게. 자, 산화구리입니다.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은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이 몇 개 있대요? 네, 정답이 2개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황산구리를 물에다가 넣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우리가 황산구리가 CU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맞아요. 자, CuSO4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 얘가 뭐예요? 얘는요 산, 얘는요 구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리 황산 아니에요? 영어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순서가 이렇지만 우리는 황산구리라고 읽습니다. 어쨌든 얘가 황산구리예요.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 물에 녹으면 얘가 구리 2 플러스랑 SO4 2 마이너스 이렇게 2개로 분리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물에 이렇게 동동동 떠다닙니다. 이렇게 떠다닌다고요. 이게 바로 황산구리를 물에 넣은 황산구리 수용액이죠. 자, 여기에다가 무슨 판을 넣었대요? 맞습니다. 아연판을 넣었습니다. 보이세요? 무슨 판? 아연판을 이렇게 넣은 거죠. 실제로 색깔을 좀 맞춰볼까요? 황산구리 수용액은 무슨 색이에요? 네,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푸른색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얘네가 서로 반응을 할 텐데 누구랑 누구랑만 반응을 할까요? 실제로 이 아연판의 아연이랑 누가 반응한다? 맞아요. 얘가 반응합니다. 실제로 이 아연, 제덴이라고 하는데요. 얘랑 CU2 플러스랑 얘만 반응하고요. 얘는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얘 반응 안 해요. 반응 안 함.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는 누구만 써 있겠어요? 그렇죠. 제덴과 CU2 플러스만 써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써놨는데요. 여기 제덴이 있고요. 얘랑 CU 몇 플러스? 네, 2 플러스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얘네가 더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을 해요. 즉, 제덴이 전자 2개를 잃어서 제덴 몇 플러스가 되고, 네, 2 플러스가 되고, CU2 플러스는 전자 2개를 받아서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잖아요. CU2 플러스가 마이너스 2개 받아요. 그래서 CU가 됩니다. 이렇게 전자 이동이 있어요. 자, 얘도 산화환원 반응식이겠죠. 무슨 반응?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 중에서 누군가 산화되고 누군가 환원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산소가 안 보입니다. 즉 전자 이동으로 설명해야 돼요. 산화란 건 우리가 전자 이름을 말하고요. 산소 입장에서 얻지만, 그러니까 산소는 얻지만 전자는 이름입니다. 자, 환원은요, 전자 얻음이에요. 자, 그러면 제덴 2 플러스가 되는 이거는 어때요? 보이세요? 자, 색깔을 몰라. 자, 제덴 2 플러스가 되는 얘는 전자를 잃죠. 제덴 2 플러스가 되는 전자 2개 잃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산화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산화라고 합니다. 있죠? 반면에 CU2 플러스가 CU가 되는 건 전자를 얻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우리가 제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덴은 지금 아연판이었죠. 무슨 판? 아연판, 즉 고체 상태입니다. 얘는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다. 그리고요, CU2 플러스는 우리가 이제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수용액 상태죠. 있죠? 써주세요. 얘가 양이온인데 양이온, 음이온은 물에 잘 녹으니까 수용액 상태입니다. 자, 이게 반응전이에요. 이게 무슨 전? 이게 반응전. 자, 반응 후는 어떻게 된다? 전자가 이동을 한다고요. 이게 반응 후죠. 이게 무슨 후? 반응 후. 이게 반응 후예요.
색깔이 너무 같다고요? 알겠어요. 색깔을 변화시켜 줄게요. 되라. 네, 앞에 있는 얘네가 반응 전을 말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네, 얘가 반응 전이고 얘가 반응 후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뒤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수용액이죠? 그쵸? 제된 2 플러스니까. 즉, 고체에서 지금 수용액으로 변한 거니까 얘는 녹은 거예요. 아연은 녹고요. 반면에 얘는 어때요? CU2 플러스에서 얘가 고체가 됐죠? 얘는 구리인데 이게 석출이에요. 뭐라고 한다? 이걸 석출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붉은색의 구리가 석출된다. 석출되나요? 석출되죠. 구리가 석출되는 거 맞아요. 어떤 거 보고 할 수 있죠? 바로 여기요. 구리가 석출된다 그랬죠? 구리 석출. 그래서 맞습니다. 용액의 색은 점점 옅어진다. 용액이 처음에 무슨 색이었을까요? 그렇죠. 구리 2 플러스 때문에 얘가 푸른색을 띄었어요. 무슨 색을 띄었다? 바로 푸른색. 푸른색이었어. 푸른색. 즉 얘네가 풀렀다고요. 얘가 푸른색인데 반응 전엔 푸른색인데 이 구리 2 플러스가 점점 어떻게 돼요? 구리로 바뀌니까 구리가 석출되니까 구리 2 플러스는 없어지죠. 즉 푸른색이 점점 없어집니다. 실제로 푸른색이 없어져요. 즉 이 푸른색이 점점 옅어집니다. 구리 2 플러스가 없어지니까 구리로 바뀌니까. 오케이?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입니다. 자, 1번과 보다 2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아연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다. 답은 1번, 2번 꼭 알아주세요. 1번, 2번. 아까 전에 3으로 제가 색칠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1번과 2번입니다. 알겠죠? 자, 아연은 전자를 얻었나요? 여기 이게 아연이었죠? 이게 아연인데 전자를 잃었죠? 산화됩니다. 잃어. 산화. 황산이온은 산화된다. 자, 황산이온은 우리가 반응을 안 한다 그랬죠? 이게 황산이온이에요. 그런데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 안 함. 수용액수 음이온의 수는 감소한다. 자, 얘 뭐예요? 양이온. 얘도 뭐예요? 아연이 이렇게 된 거. 자, 양이온. 자, 음이온은 어때요? 반응을 안 하죠. 유일하게 있는 음이온이 SO4E-인데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가 변함없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음이온은 뭘 말하니까 SO4E-를 말하는데 얘는 반응을 안 한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겠죠. 수도. 답은 1번, 2번입니다. 5번 그림은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묽은 염산을 우리가 묽은 염산에다가 이제 물로 희석을 시킨 거예요. 어쨌든 염산이 있겠죠. 우리가 염산을 우리가 HCl이라고 합니다. HCl은 물속에 넣으면 바로 H 플러스와 그리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여기에 마그네슘 Mg를 넣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HCl 보이나요? 그렇죠.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묽은 염산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대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화학 반응식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H 플러스랑 누구랑 반응할까요? 그렇죠. Mg랑 반응합니다. 얘네 두 개가 반응을 하고요. Cl-는 반응 안 합니다. 반응 안 함. 오로지 H 플러스랑 Mg만 반응하고요. Cl-는 반응을 안 합니다. 즉 화학 반응식에서는 반응하는 애들만 쓰기 때문에 H 플러스랑 누구만 쓴다? 그렇죠. Mg만 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얘네가 서로 반응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H 플러스는요 H2로 변하고요. Mg는 Mg2 플러스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H 몇 개요? 2개죠? 그럼 여기도 앞에 몇 쓴다? 네, 2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양쪽에 H 개수도 많고 Mg 개수도 많고
중요한 건 플러스가 몇 개예요? 플러스가 2개죠. 2 플러스를 말하고요. 여기도 그렇죠. 2 플러스니까 양쪽에 전하의 양 플러스의 개수도 맞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그럼 이 화학 반응식을 다시 보면, 자, 얘가 수소 이온, 얘가 마그네슘 조각, 그렇죠. 마그네슘 고체, 금속 말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건 뭐예요? 수소 기체죠. 수소 기체. 기체가 돼서 얘는 나가겠죠. 그리고 마그네슘 이온이겠죠. 양이온이고요. 물속에 녹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Mg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마그네슘은 어때요? Mg2 플러스가 되니까 전자를 잃죠. 전자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산화예요. 반면에 H 플러스가 H2가 된 건 전자를 얻은 거죠. 그쵸? 그러면 전자 얻으면 뭐예요? 환원입니다. 문제에서는 마그네슘과 관련된 거니까 마그네슘이 어때요? 전자를 잃었죠. 산화가 됐죠. 결국 마그네슘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됨으로 바꿔야 돼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볼게요. 수용액 속 양이온의 수는 증가한다. 자, 이게 화학 반응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 처음에 이게 사실 반응 전입니다. 뭐가요? 자, 이게 반응 전이죠. 이게 무슨 전? 반응 전. 반응 전에 있는 이 물질들이 서로 반응해서 이게 뭐예요? 맞아요. 반응 후죠. 자, 이렇게 반응 후가 된 거예요. 자, 반응 후. 그러면 이 반응 전에는 양이온이 어디 있어요? 이거죠. 그쵸? 자, 양이온 한번 볼게요. 양이온이 여기서는 수소 이온입니다. 자, 이게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네요. 즉 양이온이 몇 개다? 2개입니다. 수소 이온이 2개니까요. 이게 양이온의 개수. Mg는 양이온이 아니죠. 이건 원자니까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전에는 이 수소 이온이 양이온이고 이게 몇 개다? 2개가 있다. 이겁니다. 자, 반응 후를 볼게요. 반응 후를 보면 수소 기체는 얘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아니죠. 자, 마그네슘 볼게요. E 플러스가 있잖아. 아까 얘가 E 플러스니까 양이온이었고 얘는 E 플러스. 어쨌든 양이온이죠. 마그네슘 양이온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개 있어요? 양이온이. 그렇죠. 1개가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물론 얘는 처음 거는 H 플러스고요. 두 번째 거는 Mg 플러스지만 둘 다 양이온은 양이온이에요. 자, 그러면 양이온의 개수가 지금 2개에서 몇 개로 됐어요? 1개로 됐죠. 반응 전에 2개였던 게 1개로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는 감소를 하게 되죠. 물론 수용액 속에서 반응 전에는 H 플러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2개 있었다는 얘기고요. 반응 후에는 Mg 플러스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2개에서 1개로 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네요. 뒤에 볼게요. 수용액 속 Cl- 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Cl-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자, Cl-는 반응을 안 하죠.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개수 변화가 있다 없다? 개수 변화가 없습니다. 왜? 반응을 안 하니까 그 숫자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수가 변하지 않는다. 왜? 반응을 안 하니까. 결국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디귿. 예, 3번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은 염화수소, 에탄올, 암모니아의 수용액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우선 얘가 뭐 BTB 용액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말은 액성을 파악하는 지시약입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산성, 중성, 염기성인지 알아봐야겠죠. 우선 처음에 나오는 게 염화수소인데요. 이걸 우리가 염산이라고도 합니다. 얘를 뭐라고도 한다? 얘를 염산이라고도 해요. HCl이죠. 정확히는 염화수소는 기체고요. 이거를 물에 넣은 게 염산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에탄올인데요. 이 에탄올은 우리가 술의 원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알코올인데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이에요. 하지만 에탄올 100%는 우리 몸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술도 뭐 희석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인 여러분은 절대로 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암모니아를 볼게요. 암모니아는 NH3죠. 이거는 화장실에서 나는 이제 역한 냄새 있죠. 그런 게 암모니아 가스가 좀 많아요. 아니면 홍어회 이런 것도 암모니아 가스고요. 자, 이런 염산, 처음에 염산은 어때요? 얘는 산입니다. 그 이유가 HCl이 바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이 H 플러스가 바로 산성을 띠는 역할을 하죠. 됐죠? H 플러스 Cl 마이너스요. 자, 두 번째 거는 얘는 중성입니다. 왜냐하면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나오지가 않아요. H 플러스는 산을 의미하고요. OH 마이너스는 염기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둘 다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 거죠. 그럼 뭘까요? 중성입니다. 자, 다음 NH3를 볼게요. NH3는 실제로 염기성입니다. 알겠죠? 산성, 중성, 염기성이요. 그 이유가 얘는 OH 마이너스가 안 보이는데요. 실제로 얘는 물하고 반응해요. H2O랑 1차적으로 반응해서 NH4 OH로 변해요. 즉 수산화 암모늄이 돼요. 수산화 암모늄 알겠죠? 얘가 수산화고요. 얘가 암모늄이라는 뜻이에요. 자, 수산화 암모늄이 되는데요. 얘가 이제 물에 녹습니다. NH4OH가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나오죠. 결국 OH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산화 이온이죠. 즉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리는 HCl은 산성, 그리고요 에탄올은 중성, 암모니아는 염기성이란 걸 알았죠. 알겠죠? 자, 이제 요거를 분리하는 작업인데요. 얘를 쭉 내려버렸어요. 이렇게 마름모 표시 보여요? 요 마름모 표시는 갈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질문했는데 얘랑 아니오랑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에서 뭘 질문했는데 얘로 가는 애가 딱 하나가 있네요. 바로 HCl이요. 가에서는 뭘 질문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마름모인데요. 얘가 갈림길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BTB 용액을 넣으면 파란색을 띈다. 얘 아닌데요. 우리가 지시하게 색깔을 외워야겠죠. BTB는 브로모, 티몰, 블루의 약자로서 BTB라고도 합니다. 얘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얘는 노초파입니다. 노초파요. 자, 그러면 파란색을 띈다는 얘기는 결국 염기성을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건 얘인 거는 바로 염기성을 말하죠. 염기성인 게 누군지 쓰는 거예요. 그럼 니은은 뭐가 들어갈까요? 염기성이 딱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NH3요. NH3가 물에 넣으면 얘가 이제 OH-가 나오니까요. 염화 암모늄으로 돼서.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어쨌든 가에서 뭐 물어본지 몰라도 이렇게 두 개만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안 나왔으니까 기억은 뭘까요? 그렇죠. 기억은 C2H5OH 바로 에탄올이죠. 이런 식으로 된 거 알 수 있어요. 보기부터 볼게요. 간은 용액에 전류가 흐른다가 적정하다라고 돼 있어요. 용액에 전류가 흐르려면 용액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야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없으면 물속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우선은 이 HCl 맞아요. 얘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된다 그랬죠. HCl이 즉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거 맞아요. 얘니까 이쪽으로 가는 얘가 쓰는 거 맞잖아요. 자, 문제는 얘도 전류가 흐르지만 한마디로 아까 전에 했던 게 얘죠. 얘도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전류 흐르지만 얘도 전류가 흘러요. 누가? 얘 있잖아요. 얘도 흐르지만 얘도 흐른다고요. 왜요? 얘도 결국은 양이온과 NH4 플러스라는 양이온과 OH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얘도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얘로 갈 수 있는 게 HCl 뿐만 아니라 그렇죠. 얘도 가야겠죠. 근데 여기 안 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에서 물어보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얘로 갈 수 있는 게 얘뿐만 아니라 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이 두 개가 전류가 흐르고요.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 없으니까요. 분리가 안 돼요. 자, 아무튼 HCl만 썼으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수용액의 pH는 기억이 니온보다 작다라고 되는데요. pH는 어떻게 하냐? 산성에서는 한번 볼까요? 산성에서는 pH가 얼마고 이런 거 할 때는 중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중성. 자, 중성은 pH가 7입니다. 숫자 7을 말해요. 숫자화 시킨 건데요. 그러면 산성은요, pH가 7보다 작아요. 이게 작다 표시예요. 작다. 보통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작다 표시예요. 이게 7보다 작다. 왜냐면 7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2B라고 생각해봐. 큰 거 먹으려고 그러잖아. 큰 거. 자, 그러면 이제 7이 더 크다. 이 말은 pH가 7보다 작다가 되죠. 반면에 얘는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입이 어디로 벌려 있죠? pH 쪽으로. 자, 그러면 7보다 크다가 되죠. 큰 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산성은 pH가 7보다 작은 거고요. 중성은 pH가 7인 거고요. 염기성은 pH가 7보다 큰 거예요. 수용액의 pH는 기억이 니온보다 작다. 기억은 아까 전에 에탄올이라고 했죠. 에탄올은 중성이에요. 그리고 니온은요. 그렇죠. 니온은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자, 그러면 중성은 pH가 7이었고요. 그리고 염기성은요, pH가 7보다 커요. 예를 들어 pH 8 이런 게 염기성이라고요. pH 9 이런 게요. 있죠? 그러면 7이 커요, 8이 커요? 8이 크죠? 그 말은 7이 작다. 기억이 니온보다 작다. 7이 8보다 작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아까 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중성은 pH가 7이고요. 염기는 예를 들어 pH 8, pH 9, 8, 9, pH 10 이거 다 염기성입니다. 더 염기성이 되는 거죠. 자, 산성은요. 예를 들어서 pH 6, pH 5 쭉 가다가 pH 1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다 산성인데 1이 가장 진한 산성이 있죠. H 플러스 가장 많다고요. 얘가 가장 진한 염기성이 있죠. OH 마이너스 가장 많다고요. 자, 그리고요. 니은과 HCl이 수용액이 혼합하면 온도가 높아진다. 니은이 아까 뭐였죠? 그렇죠. 암모니아였죠. 암모니아는 염기성입니다. 그리고요. HCl은요. 산성입니다. 염기성과 산성이 반응하면 우리가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했고요. 결국 반응이 두 개가 돼요. 염기성이랑 산성. 산성과 염기성은요. 중화 반응이 되고요. 이때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열이 차곡차곡 쌓여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그림은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묽은 염산이라고 되어 있죠. 묽은 염산에다가 그렇죠?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씩 넣는 거예요. 자, 묽은 염산이 뭐예요? HCl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HCl인데 이 HCl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됐다 그랬죠? H 플러스. 그래서 여기 H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도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죠. 자, 이게 염산입니다. 묽은 염산이고요. 자, 여기에 뭘 넣었대요?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다 그랬죠. 수산화 나트륨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 Na 플러스고요. 그리고요, 여기는요, OH 마이너스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OH 마이너스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얘가 OH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잠깐씩 넣는 건데요. 한번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보시면은 우리가 산과 염기가 반응하죠. 산은 H 플러스, 염기는 OH 마이너스를 내는 건데 얘네 두 개가 반응을 합니다. 이 두 개가 반응을 하면 얘와 얘가 반응을 하면 뭐가 생성되죠? 맞습니다. H2O, 물이 생성됩니다. H2O 이렇게 쓸게요. H2O 뭐가 생성된다? 물이 생성돼요. 지금 얘랑 반응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요. 나머지 Na 플러스 넣었으니까 여기 Na 플러스 써주고, 그리고 아직 반응 안 한 거 Cl 마이너스 두 개랑 H 플러스 하나가 있죠. 그래서 Cl 마이너스 하나, 또요. 예, 둘. 그리고 H 플러스 하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뭐다? 요거를 이렇게 섞으면은 바로 얘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반응한 건 얘랑 얘랑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또 NaOH를 넣어주는 거예요. NaOH를. 자, 그러면 이번에도 보이세요? 이 OH-랑 누구랑 H 플러스랑 반응을 하겠죠. 얘네 두 개가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 물을 하나 더 쓸게요. 우선 기존에 있던 H2O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H2O가 하나 더 생기겠죠. 바로 얘랑 얘랑 반응하니까요.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Na 플러스 써주고요.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새롭게 첨가되는 Na 플러스를 또 써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써준다고요. 그리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이게 바로 요거를 다 더한 것입니다. 요걸 더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맞나요? 볼게요. 다시 Na 플러스 그리고 H2O 여기 있고요. 그리고 OH 마이너스랑 H 플러스랑 반응한 H2O 있고요. 그리고 Cl 마이너스 두 개 이렇게 있네요. 자, 이번에 또 여기에다가 또 한번 NaOH를 넣어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넣으면 또 반응을 하겠죠. 자, 반응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반응을 할까요? 반응 안 합니다. 반응 안 해요. 왜요? 자, 여기 OH 마이너스랑 반응할 게 여기가 H 플러스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반응 안 하고 그냥 섞이는 개념이에요. 섞여요. 그러면 섞여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이렇게 하고 기존에 이거 쓰고 자, 다음에요. 맞습니다. Na 플러스 써주고요. 그리고요. 네, Na 플러스 써주고요. 그리고요. Cl 마이너스 쓰고 추가적으로 누구 쓴다? 맞습니다. 바로 새롭게 들어가는 얘는 그냥 섞여주는 거니까 얘네를 추가로 써주면 돼요. 한마디로 여기 Na 플러스 그리고요. 네, OH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이 OH 마이너스가 얘를 말해요. 얘.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고요. 결국 이거를 이렇게 합치면 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 볼게요. 우선 이 비ኳ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안? 이 비ኳ안. 얘도 이 비ኳ안. 가가 의미하는 건 이 비ኳ안만을 말해요. 얘까지 하는 게 아니라. 자, 나가 의미하는 건 요 비ኳ안을 말하고요. 다가 의미하는 건 이 비ኳ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액성부터 살펴볼게요. 액성이란 건 산성, 중성, 염기성을 말하는데요. 이 비ኳ안의 액성은 뭘까요? 맞습니다. H 플러스 보이죠? 산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H 플러스가 아직 있네요. 즉 산성입니다. 산성은 H 플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H 플러스 없고요. Cl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중성이죠. 자, 여기는요. 네. OH 마이너스가 보이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쵸? 그럼 이거는 염기성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액성이 산성, 중성, 염기성이 되네요. 그러면 이 pH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pH 측면에서 보면 중성일 때는 우리가 pH 몇이라고 그랬죠? 7. 산성은요, pH 7보다 어떻다? 작다. 이게 작다 이 표시예요. 그렇죠? pH 7. 그러니까 이게 입이라고 생각해봐. 입이 어디로 벌려져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얘는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니까 pH는 7보다 작다. 7보다 작다. 이겁니다. 자, 얘는요, 염기성은요, pH 7보다 크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크다고요. 크다. 얘는 작다. 큰 대로 입이 벌려지잖아. 그래서 7보다 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pH는 가는 pH치보다 작은 애고요. 얘는요, pH가 7이 내니까 어때요? 얘가 더 크죠? 얘는 작죠? 그러니까 큰 것 쪽에 입을 벌려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맞아요. 자, 나의 페노프탈레인을 넣으면 붉은색이 된다. 페노프탈레인은 우리가 지시약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어떻게 바뀌나요? 외우셔야 됩니다. 산성에서는 우리가 무색, 색이 없다, 투명하다 이 뜻이고요. 중성도 무색입니다. 투명해요.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으로 바뀌죠.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를 한번 볼게요. 나는 중성이죠. 중성이니까 붉은색이 아니라 무색으로 돼야겠죠. 용액의 최고 온도는 다가 가장 높다. 자, 용액의 최고 온도는 언제 가장 높을까요? 최고 온도는 바로 중화점에서 가장 높아요. 중화점. 중화점은 우리가 중성인 지점이라고 여기서는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일 때가 가장 높아요. 중성. 언제가 중성이에요? 맞아요. 바로 이때가 중성이죠. 그래서 나에서 가장 높네요. 다가 아니라 나에서 가장 높고요. 있죠? 중성일 때 높고 그 다음엔 반응 안 하니까 이제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희석이 되니까요. 그래서 나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 틀렸죠. 다에서 높은 게 아니라 나에서 높으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에서 다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산화 환원 반응. 무슨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거래요. 기억에서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화학식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산화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산소, 어둠. 환원은요, 산소,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전자를 잃는 게 산화고요. 전자를 얻는 게 환원입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처음부터 볼게요. 처음부터 보면 얘가 CO2, 이산화탄소죠. 얘는요, 물입니다. 얘는요, 포도당 써주세요. 포도당. 뭐라고요? 포도당입니다. 느낌이 오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누가 반응해서?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산소죠. 산소는 우리가 O2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광합성이죠. 광합성. 가는 광합성 반응입니다. 식물에서 하는 거죠. 벌써 나왔네요. 답이 뭐다? O2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나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메탄가스라고 하는 메테인이죠. 그쵸? 메테인은 여러분 도시가스 알죠? 도시가스. 여러분 가스레인지 이렇게 버너나 이런 거 킬 때 나오는 그 가스를 우리가 메테인 또는 메탄가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연소시킨다는 거는 산소가 결합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 자, 그러면 연소를 시키려면 산소가 결합되는 거니까 얘가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각각 탄소는 이산화탄소, 수소는 물로 변하는 겁니다. 자, 달을 볼게요. 얘도 그러니까 O2네요. 답이 O2예요. 자, 달을 볼게요. 달은 얘가 뭐였죠? 그렇죠. 포도당이라고 그랬죠. 포도당에 무엇을 했더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네요. 이건 뭘까요? 네, 과합성의 반대 과정인 호흡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하죠. 호흡은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할 때 하죠. 그 에너지로 세포가 살아가는 거고요. 자, 포도당이 어떻게? 그렇죠. 산소, O2죠. 신기하죠? 우리도 호흡은 하죠. 우리는 광합성 못하지만 호흡은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밥을 꼭 먹어야 되고 밥이 포도당이에요. 밥을 분해하면 포도당 되니까. 그리고 숨을 쉬어야 되죠. 숨은 왜 쉬어요? 산소가 필요하니까. 왜 이 두 가지를 한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꾸고 이때 에너지가 생산이 되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있죠? 신기하죠? 자, 답은 산소입니다. O2예요. 답이. 화학식으로 써야 되니까. 화학식이란 건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O2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와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구리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다 이겁니다. 자, 가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를 볼게요. 가는 얘가 산화구리죠. 산화구리에다가 얘는 수소기체입니다. 수소기체를 넣고 이렇게 가열을 하면 산화구리가 구리로 변해요. 그리고요, 수소는 바로 수증기, 물로 변하죠. 네, 이렇게 변한다. 수증기라고 생각하도 돼요. 수증기. 물이 기체가 된 걸 우리가 수증기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산화구리에 수소를 넣고 가열해서 구리와 수증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질소. 얘는요, 산소. 이걸 그래서 합쳐서 질산이라고 하고요. 이건 은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질산은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한다? 질산은. 자, 이 질산은이고요. 얘는 구리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얘는요, 아까 얘가 질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질산구리예요. 질산구리. 써주세요. 질산구리. 자, 그래서 가에서 산화되는 물질. 가를 보면 산화되는 물질이 뭘까요?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우선 이 산화구리가 구리로 되는 거는 어때요? 산소를 잃죠? 산소 이름. 산소를 잃는다는 거는 우리가 환원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수소가 물이 되는 거는 어때요? 산소를 얻죠. 산소 얻음. 산소 얻으면 우리가 산화라 그랬죠. 결국 산화구리는 구리가 될 때 환원이 되고요. 수소는 물이 될 때 산화가 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답을 쓸 수 있어요. 가에서 산화가 되는 물질은 뭐다? 산화가 되는 물질은 그렇죠. 바로 산화구리입니다. 아, 산화구리래. 산화가 되는 물질은 미안해요. 얘입니다. 얘가 뭐예요? 네. H2입니다. 그리고요, 환원이 되는 물질은 뭘까요? 네, 환원이 되는 물질은 그렇죠. 산화구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산화구리라고 쓰면 돼요. 왜? 산소를 잃으니까. 아까 H2는 산소를 얻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산화되는 물질이든 환원되는 물질이든 다 어디서만 쓴다? 맞습니다. 바로 반응물에서 씁니다. 반응물이란 건 화살표를 기준으로 요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하죠. 이걸 반응물. 이 반응물 중에서만 골라야 됩니다.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요. 생성물에서 고르면 안 돼요. 자, 이제 나에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은 무엇인가? 자, 이번에는 같이 볼게요. 자, 질산은이 은이 됐어요. 얘는 뭘까요? 자, 얘는 실제로 이 NO3의 의미가 뭐냐면요. NO3-예요. 그리고 AG는요. 네, AG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뭐냐? 바로 이 AG 플러스가 AG로 변한 거예요. 알겠죠? 이 AG 플러스가 뭘로 변했다? AG로 변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전자를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AG 플러스는 전자를 얻어서 AG가 된 거죠. 그쵸? 얘는 전자 얻음입니다. 전자를 얻었다는 거 우리가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반면에 이 구리를 한번 볼게요. 이 구리는 얘가 됐네요. 여기서 아까 전에 얘는 뭐라고 그랬죠? NO3-죠. NO3-인데 그런 게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묶음이 두 개가 있다는 건 NO3-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마이너스가 두 개인 거죠. 얘는 그러면 뭐가 된다? 그렇죠. CU2 플러스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합쳐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알겠죠? 얘랑 얘 두 개다. 얘 몇 개다? 얘 두 개다. 합쳐서.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구리에서 결국 이렇게 변한 거죠. 그렇죠? 자, 구리에서 그러면 요 CU2 플러스가 되는 거. 요 반응은 뭘까요?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전자를 이름이죠. 결국 산화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산화되는 물질은 뭘까요?
자, 모든 물질은 다 반응물에서만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산화된 물질은 뭐다? 이 중에서만 쓰라 이거예요. 이 중에서만. 그럼 뭐예요? 그렇죠. CU죠. 그래서 CU입니다. 그리고요. 전자를 뭐함? 전자 이름입니다. 자, 환원되는 물질은 뭘까요? 환원되는 물질은 얘입니다. 얘. 여기 있죠? 특히 Ag 플러스죠. Ag 플러스는 전자 얻어서 이제 Ag로 변하는 거고요. 이래도 돼요. Ag 플러스지만 이거 전체를 물질로 봐도 돼요. 한마디로 Ag 플러스도 맞고 답이 이것도 맞아요. 바로 Ag NO3도 답이 맞죠. 이것도 물질이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아요. 환원되는 물질의 답은 요거 또는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